모닝구 무스메는 일본의 5대 민영 방송국 중 하나인 TV도쿄에서 1995년 10월 1일부터 2002년 3월 24일까지 방송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아사얀에서 97년 5인조로 결성되어 입학 졸업 시스템 체제로 현재도 활동 중인 일본의 걸그룹입니다. 이후 모닝구 무스메 소속사 어프론트는 헬로 프로젝트의 일본식 줄임말인 하로프로 브랜드로 다양한 걸그룹들을 데뷔시키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을 대표하는 걸그룹 브랜드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일본의 국민 걸그룹으로 불리던 모닝구 무스메를 비롯한 하로프로 걸그룹들의 입지는 현재 일본 아이돌 업계에서 전성기와 비교하면 매우 낮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자리는 48 그룹이나 사카미치 시리즈 그룹 등 일본의 유명 방송작가 겸 작사가 아키모토 야스시가 프로듀싱한 그룹들이 대체하였습니다. 하로프로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그 사이에는 대격변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독한 미식가 방송사로 유명한 5대 민영 방송사 중 하나인 TV도쿄에서 진행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아사야는 1995년 10월 1일부터 2002년 3월 24일까지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된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 현재 오디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는 한국의 시청자들이 살펴보아도 꽤 독특한 방송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정기적으로 테마가 바뀌는 오디션이었는데 가령 남성 보컬, 여성 보컬 오디션에서부터 인기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의 백댄서를 뽑는 오디션, 패션 디자이너 오디션, 제1리거나 메이저리거를 키워내겠다고 선언한 스포츠 선수 발굴 오디션, 재기를 노리는 연예인들 오디션, 여류 사진작가 오디션 등등 온갖 장르의 오디션을 열었던 방송이었습니다. 2001년에는 2002 한일 월드컵을 의식한 한일 아이돌 오디션도 치렀는데 이때 한국인 멤버로 합격한 사람이 훗날 소녀시대의 멤버가 되는 최수영이었으며 그녀는 일본인 합격자 타카하시 마리나와 함께 루트오라는 듀오로 일본에서 그룹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방송은 다양한 기획의 오디션을 하면서 일본 연예계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현재도 이 오디션 출신으로 활동 중인 인기 스타들이 있을 정도로 각 장르 오디션의 결과물이 꽤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목을 끌었던 기획이 1997년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차량큐 여성 록 보컬리스트 오디션이었습니다. 9천여 명이 지원한 이 오디션의 당초 기획은 100만 장이 넘는 음반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던 인기 펑크 밴드 샤란큐의 보컬이자 밴드에서 작사 작곡을 맡고 있던 층쿠와 기타리스트 하타케가 심사위원 겸 우승자의 음반을 프로듀싱하는 프로듀서로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오디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헤이케 미치오라는 우승자를 발굴해냈습니다. 그러나 헤이케 미치오는 기타리스트 하타케가 밀어주던 참가자였고 층쿠는 아베 나츠미라는 참가자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타케 프로듀싱으로 헤이케 미치오가 데뷔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층쿠는 프로그램에서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5명의 참가자들의 재능이 아깝다고 생각해 만약 이 5명이 싱글 음반을 하나 발표한 후 5일 안에 5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면 5명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층쿠의 소속사인 어프론트 에이전시에서 정식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획이 대박이 났습니다. 당시 음반 매장에는 음반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룰 정도였고 결국 1998년 1월 28일에 첫 싱글 모닝커피를 발표하며 모닝구 무스메라는 5인조 걸그룹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룹 이름을 발표할 때부터 촌스러운 그룹명이라며 5명의 멤버들조차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액석도 폭소할 정도였으나 어쨌든 그룹은 험난한 데뷔 미션을 성공하며 단숨에 일약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는 인기 걸그룹이 되었습니다. 사실 80년대 아이돌 붐을 지나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밴드붐과 아이돌 빙하기 등의 시기를 거치면서 J-팝 시장에서 활동 중인 걸그룹들의 숫자는 매우 줄어 있었습니다. 슈퍼몽키즈나 스피드 등 실력파 걸그룹들이 데뷔하며 인기를 얻기도 했지만 순수하게 아이돌 걸그룹을 표방한 그룹들을 찾아보기 어렵던 시기에 인기 오디션 방송에서 그것도 5만 장 이상의 판매량이 생겨야
정식 데뷔를 할 수 있다는 스토리가 결합되면서 모닝구 무스메는 단숨에 걸그룹 시장의 혜성 같은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98년 5월 27일 발매된 두 번째 싱글 선먼 아이트 타운 음반을 준비하면서 그룹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기생 오디션이라는 오디션을 통해 3명의 새 멤버를 증원한 것입니다. 기존의 5명의 멤버들은 모닝구 무스메는 5인조 정규 걸그룹이어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이후 모닝구 무스메는 정기적으로 오디션을 열어서 새 멤버를 입학이라는 이름으로 뽑고, 기존의 멤버들 중 그룹 활동을 그만두는 멤버들은 졸업이라는 형태로 그룹을 떠나가는 로테이션제 그룹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는 사측이나 프로듀서, 층쿠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영리한 기획이었습니다. 정규 그룹이라면 몇 년간 활동을 하다가 인기 하락 등으로 그룹이 해산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었고, 그러면 그대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입학과 졸업 시스템을 부여하면 지속 가능한 걸그룹 브랜드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모닝구 무스메가 정식 데뷔를 하며 인기몰이를 시작하던 98년 훗날 48사단 그룹들과 사카미치 시리즈 등의 걸그룹으로 대박을 치게 되는 아키모토 야스시가 기획한 체키코는 그야말로 대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래 아사얀의 오디션 우승자는 엄연히 헤이케 미치요였고, 모닝구 무스메는 탈락자들로 이루어진 패자부활전 같은 그룹이었지만 같은 방송 출신의 소속사와 프로듀서가 같아서 사측이 합동 팬클럽 헬로를 1998년 발족하였고, 1999년 4월에는 헬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팬클럽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시기 오디션 방송 아사얀 제작진 측이 모닝구 무스메의 뒤를 잇는 새로운 대박을 노리고 층쿠와 협업하여 다른 오디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면서 여러 오디션을 거치면서 새롭게 코코넛 무스메, 컨트리 무스메 등 다양한 그룹들이 생겨나면서 어프론트가 일본 여자 아이돌 시장에서 갖게 되는 규모가 급속도로 커집니다. 한편 99년 8월 22일 선발된 3기 오디션의 합격자는 단 한 명이었는데, 훗날 모닝구 무스메에서 센터 멤버로 큰 인기를 누리게 되는 고토마키였습니다. 고토마키는 오디션 당시 13살의 중학생의 나이임에도 금발로 염색한 성숙한 외모로 이목을 끌었으며, 춤과 노래 실력도 오디션을 통해 자질을 인정받으면서 일찌감치 그 스타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녀가 모닝구 무스메에 합류한 후 발표한 싱글 러브머신이 16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모닝구 무스메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모닝구 무스메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모닝구 무스메의 새 멤버를 뽑는 오디션 참가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닝구 무스메 신멤버 오디션 등이 열리면서 아쉽게 낙선한 참가자들을 어프론트 측은 적극적으로 회사의 연습생 형태로 영입하였고, 1999년 2월 19일 메론 기념일이라는 4인조 그룹을 새롭게 데뷔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2000년 솔로 아이돌 마츠우라 아야 등을 데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모닝구 무스메가 워낙 인기를 누리게 되자 중학생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모닝구 무스메 신멤버 오디션에 초등학생들 지원자들도 넘쳐난 것입니다. 즉 규정상 아예 시작부터 탈락되는 어린 지원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 이때 소속사 어프론트와 층쿠는 오히려 이를 기회라 여겨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기로 합니다. 어린 참가자들을 따로 뽑아서 헬로 프로젝트 키드라는 이름을 달고 연습생 형태로 관리하면서 앞으로 만들 새 걸그룹 등을 준비하는 투자를 단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아예 헬로 프로젝트라는 브랜드의 규모를 키워나가고자 했습니다. 본래 모닝구 무스메의 인기와 더불어 후배 그룹들에 잇따른 데뷔가 이어지자 어프론트 측과 층쿠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유닛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모닝구 무스메 멤버 일부가 유닛으로 싱글 음반을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모닝구 무스메의 멤버 일부와 타 그룹 멤버 일부를 뒤섞은 멤버 조합으로 유닛이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어프론트는 소위 하로마게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그룹 개편안을 단행하면서 헬로 프로젝트 팬덤에게 큰 충격을 안기게 됩니다. 사실 하로마게돈이라 불리는 멤버 대개편의 의도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모닝구 무스메 그룹의 멤버는 졸업 시스템을 이용해 신규 멤버로 세대 교체를 하고, 기존 모닝구 무스메의 인기 멤버들은 그 인기를 바탕으로 솔로나 새로운 활동을 밀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여러 걸그룹들의 멤버들 일부를 조합해 앨범을 내던 유닛 활동은 다양한 멤버 재구성을 통해 차측이 자신들의 의도하에 새로운 스타를 만들려는 시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급진적이고 대규모여서 골수 팬들조차 이 멤버 개편에 대한 내용을 헷갈려 했다는 것입니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걸그룹 기획사로 발돋움하게 된 시작점이었던 오디션 프로 아사얀의 우승자 헤이케 미치오는 예상 밖의 인기 부진으로 고전하다 이 개편안을 통해 졸업을 선언하고 싱어송라이터로 전향하여 인디 뮤지션으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했으며, 모닝구 무스메의 인기 멤버 고토 마키 역시 졸업을 하고 소속사에 남아 솔로 가수로 데뷔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능에서 활약하며 인기를 누렸던 모닝구 무스메의 멤버 야스다 K의 졸업이 발표되었으며, 한포포, 푸치모니, 미니모니 등의 유닛도 모두 멤버를 변동하는 변동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후폭풍이 거셌는데, 가령 푸치모니는 데뷔 싱글 초코토럽으로 112만 3,610장이라는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이후 후속 싱글들도 3,40만 장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인기를 누리던 모닝구 무스메의 3인조 유닛이었으나, 고토 마키와 야스다 K가 소속된 유닛이라 멤버 개편을 단행해야 했으며, 멤버 개편 후 싱글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끝끝내 정식 싱글 발매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유닛의 해체가 되었습니다. 또 미니몬이라는 4인조 유닛은 신장이 150cm 이하인 멤버들로만 결성하여 초등학생 등 저연령층을 타겟으로 하는 그룹으로서 캐릭터 상품 등으로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는데, 음반 판매량도 데뷔 싱글로 76만 3,300장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평균 30만 장대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멤버 개편안을 단행한 후에는 음반 판매량이 5만 장대로 급감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멤버 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신장 150cm 이하의 멤버로만 구성한다는 컨셉을 깨버리고 프로필상 154cm의 키를 가진 다카하시아이를 새 멤버로 교체하면서 기존의 유닛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모닝구 무스메의 에이스라 불리웠던 인기 멤버 고토마키와 같은 경우 솔로 활동으로 충분히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고, 솔로 데뷔 싱글로 44만 4,070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이후 두 번째 싱글이 20만 장대로 판매량이 급감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즈음부터는 평균 음반 판매량이 3에서 4만 장대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섹시 여가수로 컨셉 변화를 하여 기존의 골수 팬덤을 중심으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갔지만, 모닝구 무스메에서 누리던 인기와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토마키는 하로프로를 대표하는 인기 스타였지만 가정사가 복잡해서 고생을 많이 했고, 이것이 연예계 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가 고토마키의 언니들과 남동생 등 사남매를 키웠었는데, 그중 고토의 남동생 고토 유우키도 2000년 층쿠의 프로듀싱하의 이점프라는 2인조 온성 댄스 그룹으로 데뷔해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이 그룹은 여성 멤버 성선님이 일본 연예계 최초로 제1교포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데뷔한 첫 사례였습니다. 본래 성선님은 모닝구 무스메 오디션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걸그룹의 한국인 멤버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탈락했었지만, 국적만으로 탈락하는 건 부당하다고 여겼던 당시 모닝구 무스메 매니저 와다카오루가 그녀를 스카우트해서 고토 유우키와 혼성 그룹을 만들어 활동을 시켰고,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는 각 국가의 유니폼을 입고 활동시킨다는 당시로선 파격적인 자켓 디자인 등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아무튼 고토마키 친동생이 있다는 것만으로 도화제였으나, 고토 유우키가 음반 발매 스케줄 전날 매니저와 다투고 잠수를 타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으며, 이후 봉사활동 방송 후 복귀를 했으나 이번에는 유흥업소 캬바쿠라의 중학생 나이로 드나든 것이 걸려 사실상 퇴출당했고, 이후 19살의 나이로 결혼 후 2007년 10월에는 하나로 약 1,000만 원 어치의 구리선을 절도한 혐의로 복역하면서
사회면에 나오는 등 지속적인 사건 사고로 고토마키의 활동에 간접적으로 지장을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누적되자 고토마키의 친어머니는 2010년 자택에서 투신하여 생을 달리했고, 계속된 동생의 사고로 고토마키는 떨어지는 인기와 함께 활동 중단과 복귀를 반복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2002년 개편 이후 점차 인기가 떨어져가던 하로프로와 모닝구 무스메도 점차 멤버들의 사건 사고로 하로마게돈의 개편 이후 시작된 하락세를 가속화시키고 있었습니다. 2004년 데뷔한 W라는 그룹은 모닝구 무스메에서 2000년도부터 활동했던 카고아이와 찌즈노조미로 결성된 2인조 그룹이었습니다. 모닝구 무스메 시절부터 동갑내기의 키가 비슷해서 쌍둥이와 같다 하여 모닝구 무스메 졸업 후 W라는 그룹으로 새롭게 활동하며 인기를 누렸으나 멤버 카고아이가 미성년자 흡연 사진이 2차례 적발되며 그룹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카고아이는 다른 회사에서 복귀를 반복했지만 안정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의 모닝구 무스메 멤버였던 아베 나츠미는 2004년 졸업을 하고 솔로로 데뷔하였지만, 솔로 데뷔와 함께 출판한 에세이가 일본의 유명 가수들의 곡의 가사를 도작한 것임이 밝혀져 활동을 일시 중단하는 소동을 벌였으며, 연애 문제에 민감했던 사치기, 파파라치 스캔들이 터진 멤버들을 졸업시키는 등 2000년대 중반까지 하로프로는 사측의 무리한 개편과 온갖 사건 사고로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소위 하로마게돈으로 전반적인 인기 하락이 생겨나는 가운데 하로프로는 2004년 베리즈코보라는 걸그룹을 데뷔시켰습니다. 초등학생 지원자들을 중심으로 치렀던 하로프로 키즈 오디션으로 선발한 멤버들을 트레이닝시켜 데뷔시킨 걸그룹이었습니다. 모닝구 무스메를 비롯해 회사 그룹들의 인기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하로프로는 일본 여자 아이돌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대중들에게 남아있었습니다. 지원자도 꾸준했기 때문에 2004년부터는 하로프로 에그라는 이름으로 연습생들을 트레이닝시켰고, 이후 하로프로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공개 연습생 제도를 본격화했습니다. 2005년에는 오사카와 교토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칸사이 지역에 인재들을 발굴하려는 취지로 하로프로 칸사이 프로젝트를 시작해 칸사이 출신 연습생들을 현지에서 육성했습니다. 이후 2007년에는 큐트라는 새 걸그룹을 데뷔시켰습니다. 한편 하로프로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기획사 어프론트는 2015년도에 회사의 재무 상황이 공개된 바 있는데, 총 자산이 한화로 약 3,200억 원대인데 부채가 90억대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재무구조가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익은 연예기획사에서 버는 것이 아니라 요식업, 부동산, 기타 사업으로 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어프런트 아이돌들은 연봉, 호봉, 성과급을 모두 지원받으며 은퇴 후에도 자진해서 퇴사를 하지 않으면 트레이너 형식으로 고용하거나 명예직함 등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어 꼬박꼬박 급여를 챙겨주는 복지 좋은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2000년대 중반부터는 하로프로 소속 그룹들의 인기가 다소 떨어진 상황에서도 각 그룹들은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고, 프로듀서 춘쿠 역시 데뷔 그룹 대부분의 타이틀곡의 프로듀싱을 맡으며 다시 인기를 반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 8일 AKB48이라는 걸그룹이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공연형 아이돌 시스템을 따와 만들어진 그룹으로 일본의 유명 방송작가 겸 작사가 아이돌 프로듀서로 활동 중이던 아키모토 야스시가 제작한 걸그룹이었습니다. 투자를 받아서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에 전용 극장 공연장을 건립하고 상시 공연을 시키면서 팬덤을 모으는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이라는 컨셉을 내세웠습니다. 초반에는 인기가 부진했으나 2008년부터 음반을 사면 멤버들과 악수를 할 수 있는 참가권이 들어있는 악수의 상수를 통해 팬들의 음반 중복 구매를 부추겼고, 2009년부터는 팬들이 직접 방송 무대에 설 수 있는 선발 멤버 16명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든 싱글을 발매하고, 이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총선거 이벤트를 매년 개최하며 인기를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또 2008년부터는 지방 거점 프로젝트도 진행해서 아예 일본 전역의 현지 멤버들로 구성된 자매 그룹도 런칭하고 이를 해외 시장까지 확장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수 시장에서는 트레이닝 없이 일단 무대에 올리면서 활동시킨 후 활동하면서 실력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응원한다는 소위 성장형 아이돌이 컨셉임을 강조해온 48 그룹들과 비교해서 2009년경까지는 하로프로 쪽이 더 실력이 우위에 있음이 차별화되는 점으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하로프로 쪽은 주말 등을 중심으로 댄스와 보컬 트레이닝을 해오고 있긴 했었고 무대에서도 100% 라이브를 지향하는 점, 데뷔 전 연습생인 하로프로 연수생들은 선배 그룹 백댄서 등으로 경력을 쌓다가 데뷔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예 트레이닝 자체가 없다시피 한 48 그룹들보다는 그래도 무대에서 보여지는 춤이나 노래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가다듬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시작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실패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이들이 가진 일본 걸그룹 시장에서의 입지는 더 빠르게 좁아져 갔습니다. 2007년부터 하로프로는 내수 시장에서의 인기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서서히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여 반등의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정확히는 아시아 진출 프로젝트로 그 첫 번째 기획은 모닝구 무스메의 중국인 신멤버를 유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가입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모닝구 무스메의 첫 외국인 멤버로 중국인 준준과 린린이 발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데뷔 초반에는 일본어가 서툴러서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고 어프런트 측이나 층크도 중국 현지에서 걸그룹 멤버를 선발해 야심차게 모닝구 무스메의 정식 멤버로 발탁했음에도 정작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이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멤버는 모두 2010년 8월 하로프로 자체를 졸업한 뒤 중국으로 돌아갔고 이후 모닝구 무스메에는 외국인 멤버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두 번째로 준비한 프로젝트는 2008년 대만의 하로프로 타이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현지 걸그룹을 만든다는 기획이었습니다. 조한 가족 유스타라는 이름으로 현지 방송사와 오디션 방송도 하고 아이스크림 무스메, 배소저 등의 걸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멤버들이 학생이다 보니 평상시에는 대만 현지에서 활동을 하다가 학업에 지장이 없는 방학 등에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시킨다는 기획이었으나 대만과 일본 어느 쪽에서도 확실한 인기를 얻지 못한 상황이었고 결국 아이스크림 무스메는 2009년 여름 이후부터 스케줄이 사라지며 사실상 해체가 되었고 배소저도 2009년 데뷔 후 2012년에 사실상 해체 수순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대만 진출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2009년에는 한국에서도 방송국 엠넷과 손을 잡고 하로프로의 연습생 개념인 연수생을 뽑는 오디션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션 과정을 엠넷을 통해 2009년 5월 22일부터 약 2달간 방송하였습니다. 층쿠는 2001년 일본의 국민 아이돌이라 불리웠던 스마베 멤버 쿠사나기 치요시가 초난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활동을 할 때 초난강 캐릭터를 프로듀스하고 타이틀곡 정말 사랑해요를 작곡한 바 있었습니다. 훗날 본인이 준수한 발음으로 정말 사랑해요를 부른 적도 있으며 간단한 한국어 회화는 할 줄 아는 등 나름 한국에 관심을 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초난강을 기획할 때도 시장 조사를 해보니 한국에서 일본 연예인은 그다지 유명하지 않고 그나마 알려진 사람도 쿠사나기와 같은 스마베 멤버이기도 한 기무라 타쿠야나 솔로 여가수 아무로 나미에 등 소위 꽃미남, 미녀 탑스타 정도만이 유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층쿠는 이러한 그나마 알려진 일본 연예인의 이미지와는 반대되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로 틈새 공략을 하려고 했었고 결과적으로 현재도 추억의 캐릭터로 초난강이 종종 언급되는 걸 생각하면 그의 전략은 의도한 대로 꽤 먹혀든 셈이었습니다. 아무튼 한국 연예계에 관심이 제법 있었던 층쿠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연예계, 특히 아이돌 시장은 일본 아이돌들과 다르게 춤이나 노래가 능숙하다는 인상을 갖고 있었고 자연히 한국 오디션을 개최하면서 그러한 실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동경소녀 오디션은 시작부터 층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원더걸스, 카라, 소녀시대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지망생들은 국내 기획사의 문을 두드리던 시기였고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을 통해 나름 팬층을 거느리며 매니아들의 관심을 받았던 모닝구 무스메와 하로프로의 인기도 식은 상태였습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예선 심사에서 모닝구 무스메나 하로프로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가장 많이 불렀다고 하며 극소수의 참가자들을 빼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모닝구 무스메나 하로프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엠넷이 일본의 대형 기획사와 손잡고 걸그룹 연습생을 뽑는다 정도의 사전 지식만으로 참가를 한 참가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방송의 MC는 인기 아이돌 2PM의 준호와 찬성이 맡았으나 참가자들이 첫방 때부터 이미 너무 진지하지 못한 모습으로 방송을 한 탓에 MC들이 트레이너들과 참가자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트레이닝을 한국에서 하다가 합숙 훈련이라는 일정으로 약 2박 3일간만 일본에 방문하여 단기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유명 작곡가, 보컬 트레이너 안무가 등 K-팝 전문가들에게 트레이닝을 받고 일본에서는 또 어프론트의 트레이너들에게 트레이닝을 받는 등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층쿠는 방송 전 기자회견을 위해 한국에 내한했을 때도 인기 멤버들도 함께 데리고 왔고 최종 우승자 발표 때는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베리즈코보의 미니 콘서트를 개최하고 본인이 직접 우승자를 발표하는 등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층쿠나 어프론트 측은 춤과 노래의 재능을 보이면서 내심 일본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참가자를 원했지만 지원자들 중 그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참가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그가 원했던 인재들은 이미 한국의 유수의 기획사에서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제2의 소녀시대, 카라를 꿈꾸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한 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으나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하로프로의 연수생이 되어서 주말과 방학 등의 일본을 오가며 트레이닝을 받고 백댄서 활동으로 경험을 쌓다가 데뷔의 기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합격 이후에도 큰 소식은 없다가 층쿠가 2011년 스마일에이지 새 멤버 오디션에 참가할 기회를 주었지만 가사 숙지가 힘들 만큼 일본어 실력이 아쉬운 상태였고 결국 별다른 반등을 꾀하지 못하고 이듬해 퇴사하면서 한국 멤버를 통한 아시아 진출 계획도 조용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오디션 1년 뒤인 2010년부터 일본에서 소녀시대와 카라 등이 중심이 되어 K-팝 열풍이 일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층쿠는 한 방송에 나와 한국과 일본인은 체내의 리듬감이 다르다며 일본은 멜로디에 강한 백인, 한국은 리듬에 강한 흑인의 감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주장의 황당함과는 별개로 층쿠 자신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연예계의 수준이 높다는 걸 알고 있어서 위기감을 느껴왔으며 그래서 소속 아이돌들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48 그룹들을 앞세운 아키모토 표 다인원 그룹 외에 K-팝 걸그룹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된 K-팝 열풍은 하로프로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만들었습니다. 2008년부터 공연 위주로 활동을 재편하면서 48 사단 그룹 등과 비교 우위로 내세우던 실력적인 부분도 K-팝 아이돌과 비교하면 더 이상 강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층쿠 본인이 2011년도에 인터뷰를 한 내용에 따르면 그가 이미 과거부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적중한 셈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2009년 열린대 동경소녀에서 이미 한국인 참가자들 대부분이 소녀시대의 노래를 예선에서 불렀다는 것이 비록 한국에서 한국인들로 이루어진 오디션이긴 했지만 어쩌면 상징적인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2011년에는 오사카를 거점으로 하는 아키모토 표걸그룹 NMB48의 멤버 야마다 나나가 하로프로 칸사이의 신화라는 그룹의 멤버였던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하로프로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자
탈퇴하고 48 사단 그룹의 멤버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로프로는 내수 시장에서도 더 이상 일본을 대표하는 걸그룹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비록 보컬 멤버와 댄스 멤버의 분업화 시스템이기는 했지만 실력파 이미지를 앞세운 일본의 기획사 LDH의 걸그룹들도 약진하면서 하로프로 측도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모닝구 무스메에서 졸업을 했던 옛 인기 멤버들이 모여 2011년 1월 28일 드림 모닝구 무스메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기간 한정으로 뭉치면서 전성기 시절의 옛 모닝구 무스메 팬덤을 다시 끌어들이려 하였으며 2012년도부터는 음반 종류를 늘리는 방식으로 상수를 도입해 음반 판매량의 비약적인 상승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걸그룹 주스주스를 데뷔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의도치 않은 문제가 하나둘씩 발생했습니다. 먼저 춘쿠 특유의 그룹 장명법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모닝구 무스메 시절부터 특수기호를 섞은 그룹명을 자주 선보여 왔는데 가령 모닝구 무스메는 반드시 일본식 마침표를 넣어야 했으며 큐트는 영문 첫 글자 C에 점이 붙은 섭씨 단위를 표기하는 문자를 사용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걸그룹 주스주스도 는 표시를 넣어야 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그룹들이 특수 문자가 정식 표기법이라 인터넷 검색에 있어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령 큐트만 하더라도 많은 이들은 대충 CUT로 검색을 할 뿐 점이 붙은 섭씨 단위로 쓰이는 C를 받듯이 표기해서 검색하지는 않지만 공식 명칭은 섭씨 단위인 C를 쓰고 있어서 인터넷 검색 시 검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문제가 된 그룹이 모닝구 무스메의 뒤를 이은 로테이션제 그룹이었던 스마일에이지였습니다. 이름 자체는 무난했으나 정식 명칭상으로는 슬래시 표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 컴퓨터에서는 경로 검색이나 디텍토리 구분을 할 때 쓰는 슬래시 표기법 때문에 꽤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령 컴퓨터상의 폴더 이름을 만드는 등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상표권 문제까지 겹쳐 그룹은 프랑스어로 천사와 눈물을 의미하는 단어를 조합한 안주르무라는 이름으로 2014년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하면 큰 일도 아니었습니다. 2013년부터 후드암으로 투병 중이던 프로듀서 춘쿠가 2014년 성대를 적출하며 목소리를 잃은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간 모든 그룹들의 곡을 만들며 프로듀싱을 총괄하던 그가 과거만큼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물밑에서 준비 중이던 춘쿠가 보컬로 있던 밴드 샤란큐의 새 음반 작업은 당연히 무산되었으며 춘쿠는 비록 목소리를 잃은 대신 생명은 건졌지만 더 이상 왕성한 활동은 어려워졌습니다. 2021년 현재도 그가 프로듀싱에 일부 참여는 하고 있지만 더 이상 그가 주도적으로 모든 그룹을 총괄해서 프로듀싱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와중 2013년 하로프로의 자체 컨텐츠인 하로스테이션 방송을 통해 하로스테 댄스부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로프로 안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멤버들이 모여 하로프로의 대표 안무가 요시코의 프로듀싱하에 댄스팀을 결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댄스를 잘한다기보다는 좋아하는 멤버들의 구성이었던 데다 요시코 안무가 또한 하로프로에서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마치 공무원처럼 비슷비슷한 안무를 창작하는 스태프라는 비판이 컸었기 때문에 그녀의 프로듀싱 하에서 만들어진 댄스팀은 별다른 대중적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로스테 댄스부는 하로프로 그룹의 공연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공연을 이어가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2016년에는 일본 최북부 지역인 홋카이도에 하로프로 홋카이도 프로젝트를 시작해 홋카이도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연습생을 뽑았습니다. 후에 모닝구 무스메의 신 멤버를 홋카이도 연수생에서 뽑을 정도로 멤버를 관리했지만 2021년 현재는 단 한 명의 공식 연수생만 남을 정도로 규모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2015년에는 베리즈코보가 해체하였고 뒤이어 새 걸그룹 코부시 팩토리를 데뷔시켰으나 코부시 팩토리는 2020년 3월 30일을 끝으로 해체하였습니다. 2015년 인디 데뷔를 했던 츠바키 팩토리라는 걸그룹은 2017년 정식 데뷔 후 현재까지 활동 중이며
2019년에는 12인조 걸그룹 비욘즈를 데뷔시켰으나 현 시국으로 인해 음반 발매가 일시적으로 뜸한 상태입니다. 모닝구 무스메와 안주르무는 여전히 멤버 로테이션 시스템으로 그룹을 유지하면서 2021년 현재 하로프로는 모닝구 무스메, 안주르무, 주스주스, 치바키 팩토리, 비욘즈 등의 걸그룹을 활동시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거느렸던 일본을 대표하는 걸그룹 회사로서의 입지는 이제 사실상 사라진 상태지만 모닝구 무스메를 앞세운 인지도는 여전히 일본 대중들에게 높은 편이고, 비록 층쿠가 지병으로 인해 프로듀싱에서 상당 부분 물러났지만 그가 내세워온 100% 라이브 지향이라는 철학을 고수하며 현재는 안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기본기부터 조금씩 다듬는 트레이닝을 시작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시스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워낙 경영이 탄탄한 어프론트 그룹이라는 장점이 있어 하락세와 온갖 사건 사고로 인한 풍파 속에서도 꾸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하로프로가 다시금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